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관제, 환가 및 조사 사례 연구 10-1 편파행위 중 변제 사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 2개, 두 번째 강의에서 3개를 했습니다. 이번 주 세 번째 강의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례 6번째로서요. 보험해약환급금을 해약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했습니다. 1200만원의 화해계약을 체결했고요. 2015년, 약 한 5년 조금 넘었네요. 65년생 남자 사건입니다. 주거 이력을 보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 2천에 월 30, 2천에 50, 그 다음에 회사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 이력은 2002년에서 2010년에는 어떤 회사를 공동대표였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서 2011년에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바지사장, 실제 운영자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2년간 무직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5월부터는 땡땡 케미칼, 어떤 화학 관련 회사의 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때 이제 뭔가 경제적 파탄이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2012년 4월 1일이죠. 2002년 땡땡땡테크라는 금속 열처리 약품을 처리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를 지인들과 함께 동업을 했으나 과열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회사를 매각하고 2010년경에 폐업했습니다. 2005년경 친구 누구가 신용불량자로 사업을 낼 수 없어 채무자에게 산업개발의 명의상 대표이사, 흔히 말하는 바지사장입니다. 제안했고요. 회사는 토사를 운반하는 덤프트럭이 지입차량을 운영하였는데 회사 운영자금 차입 시 연대보증을 섰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결국 회사가 폐업하면서 약 20대에 이르는 덤프트럭이 매각되고 이 보증을 섰으니까 이게 상당한 빚이겠죠. 그래서 파산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2015년 2월부터 배우자가 이혼 요구하지만 현재는 이제 별거 중입니다. 모친이 계시고요. 처가 있습니다. 이제 법률상 처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군 입대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4억입니다. 덤프트럭 20대에 대해서 이 캐피탈이 가장 크죠. 차량 할부금 20대 7억 5천입니다. 주로 이제 다 덤프트럭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거의 한 10억 넘는 것 같습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은 없고요. 과거 5년 재산은 경매로 넘어간 토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하게 경매 과정을 살펴봐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해약 환급금이 좀 많이 매각이 됐죠. 매각이 아니라 이제 해지가 됐죠. 2010년에서 11년에 5,700만원입니다.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타페가 있지만 이거는 큰 문제는 안 되고요. 부모 재산 2005년에 4월 20일날 사망한 부친 명의의 재산은 없습니다. 자녀 재산도 없고요. 채무자의 상속 토지 경매 경위, 채무자는 부친 사망 시 이 세필질 협의 분할로 상속받았어요. 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캐피탈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형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거 형 명의로 위장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현재까지 등기 축탁을 하지 않아 외관상으로는 채무자 소유로 남아 있으나 이제 매각대금 완납증명서에 의할 때 이 소유자는 우리나라의 등기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공시력만 있죠. 그래서 이 매각대금 경매는 187조에서 부동산 취득 사유가 되죠. 그래서 원시 취득 사유입니다. 원시치드인가요? 승계치드인가요? 헷갈리지만 하여튼 소유권자는 형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매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해약환급금 해지 후 편파 변제 2010년에서 11년경 보험계약 메트라이프 교도 이제 주요 보험사에다가 해지하에 5,700만원 중 일부는 사용하고 생활비로 나머지는 자금으로 개인 채권자에게 3,000, 처남에게 1,600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관제인은 처남에 대해서는 차용기간이 단기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단기 차용, 한 6개월 이하의 단기 차용을 하고서 곧바로 변제하는 거는 부인 청구를 저는 안 합니다. 다른 관제인은 몰라도. 그래서 처남에 대해서는 차용기간이 단기이고 현재 처와 별거하는 등 관계가 악화된 사정을 참작하여 부인 청구를 포기하되 이 지인 누구누구에 대한 변제금액 3천만원은 그 금액이 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부인 청구를 검토 중이고 현재 이 사람은 채무자의 고용주로 현재 약 6천만원의 채권이 존재하므로 약 1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제 1200 정도를 이제 화해했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사례 7번. 이것도 이제 배우자 편파 변제죠. 보험 2천만원을 이제 환가한 사례입니다. 합쳐서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자가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경매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2009년서 2010년 사이에 콜센터 부장이고요. 마찬가지로 2010년에서 15년도 콜센터 대표,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무직입니다. 외국계 보험회사의 보험 영업을 하던 중 회사의 철수로 2010년경 채무자가 지인이 투자를 받아 회사를 인수하여 보험대리점 형태로 운영합니다. 이게 이제 콜센터가 보험 영업하는 데인 것 같아요. 이후 콜센터 개설과 통신장비 등 시설자금과 신규 인력 채용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하였으나 흑자 구조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경 정보보호 관련 법률 규제로 매출이 감소하면서 직원급여, 퇴직금 등이 밀리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집을 매각하고 보험을 해지하는 등 현금을 마련하여 운영을 지속하였으나 결국 폐업 후 파산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가족관계를 보시면 부친, 모친이 계시고요. 처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380. 그나마 이제 처가 자녀들을 좀 잘 양육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월급 380을 받아서. 채무자의 총 채권자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채권자는 3명이고요. 약 6억입니다. 현대카드,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주로 이제 사업 운영 자금이죠. 그래서 현 채무자 명의 재산은 부동산이 있고요. 아파트. 이거는 이제 경매 진행 중이고요. 보험 해약 환급금이 총 1398만원이 있습니다. 39, 이거 다 합치면.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398만원에다 150을 빼니까 1200 정도, 1248만원을 환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채무자 명의 재산은 2014년 6월 5일날 전세금 3,500만원 변제하고 2,400만원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특별한 문제는 없죠. 그 다음에 레조 차량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시가가 100만원 빼니 안 돼서 넘어가 재산이고요. 부모님은 부친이 이제 금형공장을 운영해서 지방에 아마 1억 2천 정도의 빌라 정도를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고유재산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환가 포기 재산은 해약 환급금 1398만원 중 500만원을 제한 이제 500만원을 환가를 하기로 했어요. 이때는 많이 봐줬죠. 제가 뭔지 몰라도 하여튼 898만원은 환가를 포기하고, 그래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진행 상황을 보면 아마 이 경매 배당금이 좀 1200 정도가 남았던 것 같아요. 한 1500 정도가. 그래서 이게 배당금이 좀 남았으니까 아까 합쳐서 2000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매 대금에서 좀 1500 정도로 환수했기 때문에 좀 채무자의 어떤 사정을 봐서 굳이 무리 안 하고 500 정도만 환가한 것 같습니다. 이 경매에서 만약에 뭐 안 들어왔으면은 1000 넘게 환가할 수도 있었죠. 그거는 뭐 그때 자유자재로 좀 유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조그만 빌라인데 5,900만원을 아마 매도한 거를 보니까 보증금 3,500만원을 매수인이 인사하는 조건으로 결국 2,400 남은 거죠. 이건 사업자금으로 이 당시에 아마 사업이 뭐 이분이 지금 몇억 정도니까 이건 아마 사업자금 내지 생활비로 사용한 것 같고요. 부친 소유 부동산은 취득시가 2004년경이죠. 그래서 고유재산으로 판단됐고요.
배우자에 대한 편파 변제와 부인권 행사 가능성. 채무자는 2015년 5월 13일 현대카드론으로 2,500만원 대출받고 LIG 대출 1,250만원, 흥국생명 대출 500만원, 화재대출 990만원 등 총 5천만원을 대출받았어요. 2천만원을 보험약관 대출이고요. 그리고 2015년 5월 18일 배우자에게 3천만원을 2차협 채무를 변제했네요. 비록 배우자, 초등학교 교사가 채무자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2014년경 대출을 받아 채무자에게 사업장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좀 단기가 아니죠, 사실. 요게 뭐 바로 단기 2014년경에 해서 바로 대출 받아서 바로 변제 한 5, 6개월 사이면은 단기로 보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벌써 1년이 넘죠. 그쵸? 1년 정도가 넘으니까 6개월 이상 되니까 단기 대출로 보기는 어려워서 채무자에게 사업장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파산 신청을 앞두고 배우자한테 돈이 너무 갔죠. 다른 채권자들의 희생하에 배우자가 좀 이득을 얻은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상대적인 건데 간혹 실무에서는 일선 실무에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정밀 검토가 필요하지만 통상 이거는 이제 단기가 아닌 걸로 본 것 같아요, 제가. 관제인은 배우자와 1,500만, 이게 부동산 경매대금이 아니라 배우자와 1,50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고 부인권 행사를 포기하는 취지의 하해계약을 체결했군요. 그리고 아까 보험 약관 대출이 2천만원 있는 걸로 봐서 아마 그 보험이 그게 대출 여력이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합쳐서 2천으로 했는지. 현재 채무자의 보험 해약금은 총 1,398만원이고요. 채무자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을 유지시키고 일부 금액만 환가할 예정. 배우자한테 1,500만원을 환가하는 거를 좀 고려했던 것 같아요. 굳이 뭐 그쵸, 배우자가 1,500만원 내놓으니까 여기서는 무리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 여기서 환가 더 하기로 하고 2천만원 정도로 환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천만원 정도를 이제 경매에서는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돈이. 사례 8을 보겠습니다. 이건 2015년 12월 8일 사건이고요. 선고. 지금부터 한 4년 반, 5년 정도 됐죠. 72년생 여자로 퇴직금을 수령 후 편파 변제한 겁니다. 2005년에 2009년 사이에 무상거주, 시어머니 소유의 집에 이제 신혼초인가요? 이때 무상으로 거주했고요. 2009년에서 12년 사이에 임차, 배우자 명의의 보증 9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부터는 3,500에 20, 2,000에 15, 무상거주, 언니, 형부의 소유에 있다가 이후로는 계속 지인 무상거주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제 망한 이후로는 뭐 전전 유리걸식 한 거죠. 91년부터 2015년 9월까지 대학교 직원으로 이때는 나름대로 월급 450만원 받고 잘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는 반찬가게 일용직. 그래서 지급불능 시기는 2013년이에요. 배우자의 카센터, 레카사업, 웨딩사업 등 실패로 채무자가 채무를 떠안거나 자녀들의 생활비, 시부모, 친정부의 병원비를 부담하면서 채무가 증가하였고 2015년 8월 24년간 근무한 대학교에서 퇴직 후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채무자분은 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안정적인 월급이 있었지만 아마 배우자가 뭐 여러가지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안 좋아지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친 모친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 이제 뭐 3년째 별거 중이고요. 아들 중학교 1학년 아들 딸이 있습니다. 부채는 이제 이 정도가 돼요. 한 1억 4천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부분 다 남편이 남편 때문에 생긴 빚 같아요. 사업상. 그래서 새마을금고 예금 510만원이 있고요. 퇴직금 중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좀 많았어요. 한 91년부터 2005년에 한 10몇 년 근무했죠. 그래서 퇴직금을 총 1억 2,400만원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차량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죠. 남편이 이제 QM5 매각하고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썼겠죠. 국민은행 예금 234, 해약해서 생활비, 이 스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1억 2,400만원에 대한 퇴직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편파행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볼까요?
퇴직금 1억 2,400만원. 개인 채무를 주로 갚았습니다. 9월 9일날 통장에 이제 찍혀있죠. 3천만원, 1200만원, 홍모씨, 형부, 그 다음에 어머니, 친정 모친. 이게 아마 대부분 남편 사업 때문에 친인척 끌어다가 쓴 경우가 많죠. 이건 캐피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과연 편파 변제냐, 골고루 나눠준 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우선순위를 본인이 정했기 때문에 편파성이 이제 정도가 문제지 있죠. 1억 원을 개인 채무자 및 금융권 채무자에 대해 변제하고 나머지는 일부 생활비 카드 대금으로 지출하고 현재 약 500만원 남아있답니다. 다만 지인들에 대한 채무 변제액이 6,200만원으로 아까 봤죠. 형부하고 어머니, 그 다음에 지인, 이 사건 파산 채권자에게는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편파성이 이제 크다고 판단되어 3명을 상대로 부인 청구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현재 배우자와는 3년째 별거 중이죠. 형부 및 지인 집을 전전하면서 무상거주하고 은닉재산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아마 한 형부하고 한 좀 일부 형부나 모친하고 한 1,200~300에 할애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례 9번.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54년생 여자고요. 이건 딸의 채무를 또 편파 변제했네요. 400에 화해했습니다. 뭐 주거 이력을 보시면 임차, 모친 명의에서 딸 명의로 상속, 보증금, 이 주공 아파트죠. 이거는 약간 좀 문제는 있죠. 그렇지만 얼마 안 되니까 넘어갑니다. 교회 집사 임차지에서 부산 거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H공사 임대 아파트, 이게 딸입니다. 보증금 1억 4천만원 마냥. 1억 원은 이제 신한은행, LH공사도 이게 강남일 거예요. 이게 되게 높습니다. 강남에는 1억 4천만원 마련.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만 들어오죠. 강남은 또. 2012년에 16년 사이에 옷가게 운영을 했습니다. 보증금 1000에 권리금 1000, 월 113만원. 그 다음에 16년부터는 부직이고요. 99년 식당을 운영하던 일본인과 결혼함. 배우자가 아끼던 조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주치폭력을 당하여 견디지 못하고 2012년 이혼 후 귀국하셨습니다. 귀국 후 우리은행에서 3천만원을 대출받아 옷가게를 운영하였으나 점차 영업부진에 빠지며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가 증가해 현재 수송만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을 일었답니다. 일본인분하고는 이제 일본 가나가와현, 이게 가나가와현이 아마 그 수도권이죠. 일본 동경 옆에 야마토시에서 이제 이혼했고요. 재산 분할은 없었고요. 딸이 이제 37살인데 이게 딸이 아마 큰딸이 장애자입니다. 장애인.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고, 이것 때문에 아마 그 LH공사 그게 아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은 이제 한의원 직원이고, 그래서 채무가 옷가게 하면서 한 6,700 정도, 채무자 7명이고요. 대략 옷가게 운영자금이죠. 현대해상 24만원. 뭐 이거 봤으면 별거 없을 것 같아요. 3년 전 이혼했죠. 일본에서. 그 다음에 아버님 뭐 이제 이분도 연세가 드신 분이니까 55년 전에 사망을 했고요. 모친도 이제 뭐 그 당시로서는 한 7, 8년 지난 다음에 받지만 상속재산은 없었습니다. 근데 자녀 재산이 LH공사 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 1억 4천이 있죠. 이건 둘째 딸의 신한은행 1억 1천만원 대출이 있었고요. 지인, 보험 약관 대출 이런 거 다 모아서 딸이 37살인가 36살이죠. 그래서 이거는 딸의 고유재산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파트 임대, LH공사 임대보증금 477만원. 이건 이제 부친의 상속재산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특별히 문제는 없었고요. 보험도 넘어갔고요. 여기까지 보면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 운영 의료점 폐업 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운영난으로 폐업하면서 재고 의류를 채무자가 일본에서 거주하던 시절이 지인, 일본 가나가와현 야마토시의 지인에게 보낸 거예요. 이게 다만 그 가치가 일본 엔화로 13만엔, 뭐 우리나라 130만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데 뭐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믿어야 되겠죠. 완전히 이건 이제 재고, 의류 재고는 사실은 가치가 거의 없죠. 의류라는 거는 백화점 내에 있을 때 신상일 때만 있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월 상품이나 뭐 다음에 넘어가고 3년 넘어가면 거의 제로죠. 제로. 폐업하기 수개월 전인 2015년 12월 28일 채무자의 우리은행 계좌, 그러니까 계좌를 유심히 봤어요.
따님 계좌에서 600만원이 딸 계좌로 이제 600만원이 송금됐고요. 2015년 2월 6일 200만원 송금되었으나 채무자가 사실상 폐업 후 타인에게 급여로 받은 돈을 이제 송금한 거에 불과하고요. 이거는 급여니까 문제는 안 되죠. 딸한테 생활비 준 거죠. 이 금원 외에 2015년 딸과의 거래는 입출금이 계속 반복돼요. 채무자가 어려울 때 딸이 운영자금을 도와주고 이후에 채무자가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이런 거는 문제 삼을 수는 없죠. 운영자금을 단기에 받았다가 놓고 이런 거니까 일종의 뭐 돌려막기 비슷한 거잖아요. 그쵸? 편파 변제가 문제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채무자는 딸이 의류점을 리모델링 하면서 든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딸은 이제 한의원 직원으로 이제 근무하죠. 그래서 의류점을 리모델링 하면서 든 비용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체하였다. 600만원.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편파 변제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현재 딸도 거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월 소득이 130만원인 점 장애인 언니, 큰딸이 이제 장애인이죠. 부양해야 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제 뭐 최소화 한 400만원 정도만 편입하는 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부인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딸들 주거지 임차보증 형성 경위. 작년은 이제 간질 중증 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부친과 함께 오랫동안 거주하여 왔으므로 부친하고 이제 채무자는 이혼했죠. 그렇죠? LH 공사 임대 아파트 보증은 부친이 사망하면서 승계한 재산으로 고유 재산이겠죠. 차녀도 1억 4천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차녀 명의로 대출받은 신한은행 대출 약정서가 있고요. 1억 1천만 원. 전세자금 대출이 많죠. 그 당시부터. 나머지는 지인의 도움과 딸 명의의 보험약관대출을 통하여 마련했다는 진술에 비춰 채무자의 은닉재산은 아닌 것으로 보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채권조사 기일 지정 신청했고요. 400만원으로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20분 정도죠. 10번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사례 10번 2016년 지금부터 한 4년 전 사건입니다. 73년생 남자고요. 주거 이력을 보시면 관악구 신림동 기억이 없고 광동구 길동 오피스텔에 임차보증금 1000에 월 70, 보증금 5000에 월 35. 주로 이제 강동구 쪽에 살았네요. 길동, 성내동, 길동 보증금 1000에 50. 요때 5000에 월 35. 요게 조금 이제 의문스럽죠. 갑자기 보증금이 이제 4000이 확 줄죠. 요런 건 이제 물어보는 거죠. 92년부터 2004년까지 전공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시스템, 컴퓨터 서버 장치 유지 보수의 직원으로 월 200만원 정도 받고요. 주로 이제 전산 관련 이제 기술이 있어서 이쪽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아르바이트, 서버 장비. 지급 불능식은 2015년입니다. 2009년경 재직 중인 회사의 파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채무가 증가하였고 2010년부터는 신장 이상, 이게 이제 투석 치료죠. 이게 투석 치료에 대한 드라마는 그 동백꽃 필 무렵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 어머니가 이걸로 나오죠. 월수금 투석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 이게 신장 투석이 만만치가 않고 병원에 안 간다는 자체를 자살로 인식하는 의사의 멘트가 나옵니다. 이게 되게 중병 같아. 이거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도 만만치가 않죠. 의료보험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 그래서 이제 뭐 일은 전혀 못하죠. 이거는 뭐 근로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전남 한평에 거주하고요. 부양은 못하고 별거. 7,200만원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입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 재산은 삼성생명 보험회합금 7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있는데 여동생한테 이제 등록 이전 해놨습니다. 이거는 약간, 이것도 이제 문제는 됩니다. 은닉입니다. 보증금 1000,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결국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보호자는 이제 채무자 부친은 85년경에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전남 한평에 50제곱미터는 한 15평도 안 되죠. 조그만한 집이 있는데 이건 어머니가 이제
과일 장사 같은 걸 해서 마련한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환가 포기 재산, 보험 해약 환급금 705만원, 채무자가 현재 사구채 신념으로 투병 중이므로 이거 해약 시 치료가 어려우면 이거는 이제 환가 포기했고요. 보증금 당연히 집행 면제 재산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 정도인데 환가가 문제가 된 거는 참 뭔가 조사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전거주지인 강동구 성내동 임차보증금 5천만원 사용, 여기서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중간에 병원비와 생활비가 모자라 1,000만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은 후 일부 월세로 전환합니다. 현재 주거지로 이사하면서 보증금 1,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3,000만원은 대략 지인, 누구누구에게 250, 누구에게 200, 누구에게 450, 550, 지인 채권자에 대한 변제 약 1,450만원, 각종 카드 대금 및 변제 및 파산 신청 법률 비용 500만원, 기타 이사 비용 및 생활비 약 600만원, 이 정도로 이제 사용을 했어요. 은닉한 정황은 없죠. 다만 이 개인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1,450만원, 요거를 이제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지인들에 대한 편파행위가 문제되나 금융권 대출이 막혀 병원비가 모자라 빌린 소액의 돈으로 또 다른 채권자들 해야 하는 편파행위를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요 200, 300, 총 500만원을 파산관 지인이 화해계획을 통하여 파산재단 편입 후 일부라도 채권자들에게 채무자가 아마 응해서 요거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500만원. 보험 해약 환급금은 뭐 한가하게 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분이 거의 뭐 혈액투석 치료 중이기 때문에 너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여기서도 만약 한가 하려면 150 빼고 한 550까지는 한가가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사구채신염 맞나요 이거? 예, 사구채신염이라는 혈액투석, 신장 콩팥에 관련된 병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포기했고요. 결국 지인들한테 500만원을 변제받아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환가 사례 6, 7, 8, 9, 10 5개를 이제 해설을 한 걸로 이제 종료를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한번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 6, 7, 8, 9, 10 5개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